앞으로 상대적으로도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조금은 강세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한다는 거의 뭐 베팅에 가까운 영역인 거라고 그렇지. 보고 대응의 영역의 관점에서 그냥 그러면 내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적의 성장성보다는 우리가 멀티플에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놔야 돼.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죠. 황희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삼성전자 덕분이겠죠? 그죠. 네, 일단은 오늘 좀 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 좀 강한 편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이었죠. 뭐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차이기는 했는데 뭐 그동안에 하락 못했던 부분들 오늘 한 번에 다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부터 또 들 수 있고 뭐 외국인들이 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차익거래 매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여전히 제 생각은 그냥 선물 플레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2,95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정도 박스권,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정도. 왜냐면 오늘 뭐 삼성전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전체 매수 수급이 3천억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외국인들이 엄청 산다 그런 느낌은 여전히 아닙니다. 그동안 팔았던 거 3,000포인트 위에서 팔았던 거 그냥 다시 조금 채워넣는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신에 유의미한 거는 코스닥 시장이 되겠죠. 코스닥을 또 오늘도 1,500억 정도 샀습니다. 확실히 살 때 좀 1,000억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한 6분의 1,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한 6배 정도라고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1,500억 산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9천억 정도 산 느낌이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을 산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상대적으로도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조금은 강세가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면서 종목장 대응이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시장이 안 된다라기보다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건가? 이제 조금 더 추매를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근데 또 한편으로 황 팀장이 지난주에 현금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현금 확보하라는 건 앞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막 헷갈리는 거라 지금의 포지션 그렇죠.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하라는 거는 뭐 제가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떨어질 거를 전제 조건 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30%만 현금 확보할 게 아니라 다 팔고 그렇지. 밑에서 다시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글쎄요. 저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대신에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밑에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3,050포인트 또 맞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3,050포인트 근처 갔을 때만 해도 엄청 또 올라갈 것 같았지만, 또 바로 또 꼬꾸라져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사실 지금 시장에 계속 상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번 주에 FOMC 끝나고 나면, 이게 과연 트리거가 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또 빌미 삼아서 한 번 더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고, 지금은 예측을 지금 예측한다는 거의 뭐 베팅에 가까운 영역인 거라고 그렇지. 보고 대응의 영역의 관점에서 그냥 팔고 올라가면 그냥 또 따라 붙어서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 지금 100% 계좌에 보이는데 이게 사고 팔고 하면 사실 좀 수익률이 희석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전혀 뭐 파실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대신에 좀 단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분만 현금 비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종목들 보면 사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사실 좀 세게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뭐 대형주도 몇 개는 올라왔지만 개별주들도 오늘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조금은 내년 시장을 슬슬 준비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가면 대주주 이슈도 있고 해서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 있는 쪽에 있는 종목들 접근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지금부터는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지긋지긋한 10월이 끝났는데 이거 보면 우리나라 역대 코스닥 월별 수익률 보면 10월이 항상 안 좋긴 했었어요. 안 좋았고 11월, 12월, 1월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항상 그랬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이고 2010년부터 최근 10년 정도니까
최근 10년만 보더라도 항상 10월은 항상 힘든 장이었다. 예. 10월은 항상 힘든 장이었고요. 대신에 그 이후는 이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11월, 12월이 의외로 플러스가 났어요. 네. 근데 사실 지수만 플러스 났지 종목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진짜 재밌는 거는 사실 1월장이고요. 대신에 11월 달, 12월 달 대신에 뭐 시장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종목만 잘 하면 그러니까 12월 달은 사실 10월 달은 어떤 종목을 사도 사실 이건 이래서 빠지고 저건 저래서 빠지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11월, 12월은 그래도 오를 이유가 있어주면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인정해주고 주가 탄력을 좀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월 달보다 심리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위주로 저는 좀 중소형주 플레이 위주 저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3,050포인트 정도 또 찍으면 또 어떤 이슈가 붙어서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 보면 아무 쭉 밀렸다가 오늘 사실 아무 이유 없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시장이 거의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간 신경질적인 매매가 11월, 12월 가면서부터는 좀 이제 완화 국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 장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저도 오늘 이제 방송 내용 준비하면서 공부 좀 많이 해봤는데 희망찬 종목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희망찬 종목들이 많이 있고 사실 10월 달 저도 멘탈이 사실 좀 많이 힘들었는데 또 공부를 하니까 사실 확실히 또 멘탈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많이 알았는데 거기서 주가가 내 뜻대로 안 올라오는 그 괴리감에서 오는 그 멘탈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너무 많이 안 했을 때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금은 내년 좀 그래도 박혜성 차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가끔 통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월 달이 공부한 만큼은 안 되는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은 그래도 공부한 만큼 되지 않을까. 그 공부하신 분들은 시장 수익률 대비 그래도 괜찮은 장. 2020년 정도의 느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코스닥이 또 불붙으면 코스피 시장 불붙는 것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소외 안 되시려면 좀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년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내년도 여전히 해볼 만하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100% 확실한 게 없잖아요. 네. 이 시장은 워낙 유동적이고 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루에도 여러 개씩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또 이렇게 변동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현금 비중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 30% 50%이 정도만 준비하자. 네. 양쪽 사이드를 대비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지금은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오늘은 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이 또 메타버스 관련 얽혀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는데 현금이 있으면 약간 이런 쪽에서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나야지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내년에 결국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 EPS 성장률이 별로 안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적의 성장성보다는 그 우리가 멀티플에서 찾아야 된다고 봐요. 멀티플. 그러니까 이 주식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성장성.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멀티플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가장 큰 기대감을 줄 수 그렇죠. 있는 네, 뭔가 제일 이슈가 편해요. 붙건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큰 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차 전지 같은 게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숙기까지는 아직 멀었고 이제 확장기인데 얼마큼 성장할지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한참 멀었고 주가는 아직도 바닥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가짜가 아니라 정말 다가오는 미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는 미래에다가 멀티플까지 이게 정당화됐던 한 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나오느냐. 지금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이고 그렇죠. 이제 이 메타버스 주식들이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쉬겠죠, 분명히. 그러면 쉴 때 또 치고 오는 또 주도주가 있을 거예요. 시장을 지배하는 그 시장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주도주. 이제 그런 종목들 찾아내려면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우리가 그 차기 주도주 이게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사실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일단 캐치를 하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아 이게 차기 주도주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네, 그러니까 그 섹터 자체가 섹터, 그렇죠. 그러니까 sektor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면역 항암 학회, 면역 암학회, 저 입에 잘 안 붙는데 항암학회가 이제 열리는데요. 최근에 네오 이뮨텍이나 봐볼게요. 네오 이뮨텍이나 SITC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보면 이번에 이제 면역 항암 학회 이제 참석하는 기업들인데 뭔가 분명히 기존과는 다른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장기 이평선도 돌파하고 거래량도 좀 이제 바닥에서 출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뭔가 이제 내가 시장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용들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한 종목 섹터만 딱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군집해서 움직이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확실히. 이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도 보면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하고 게임주들이 이게 군집해서 올라가는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한 종목 섹터로만 개별주로만 치우치면 그건 주도주가 되기 힘들어요. 힘들고 대신에 뭔가 시장의 자금을 큰 자금,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 논리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미인대라고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인대가 옛날 미스코리아 대회 보면 나는 이 사람이 예뻐라고 하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분명 명확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다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미의 기준. 그게 테마주의 주도주의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은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런 기준이 이제 군집으로 나타나는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좀 약간 바닥에서 움찔움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섹터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뭔가 그 한 종목만이 아니라 개별주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섹터의 주식들이 같이 움직이는 네. 요때 우리가 이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럼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주도주 섹터를 먼저 정하고 그 중에서 대장을 빨리 캐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제 차기 주도주가 나왔을 때 의견이 좀 갈려요. 뭐냐면 네. 대장주에 무조건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먼저 네.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들 오른 다른 주식을 찾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된다. 안 대장주에 되죠. 무조건 타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의견도 그렇죠. 있고 그게 제일 베스트죠. 대장주에 네. 타야 된다. 왜냐하면 1등주가 대장주가 있고 2등주, 3등주 이렇게 후발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등주가 꺾이면 2, 3등주는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많이 같이 꺾이죠. 같이 꺾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대장이 먼저 빨리 움직이고 반등도 대장이 먼저 반등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이게 위메이드가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무서워 제가 몇 번 출연했을 때도 여기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는 이게 고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신고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이루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메이드가 꺾이면 다른 관련주도 꺾이겠죠, 당연히. 자, 꺾인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가끔씩 빠질 때 있잖아. 네. 그럼 그걸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연속 며칠 어느 정도 빠져야 꺾였다. 지금부터는 거래량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업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이미 이제. 바닥에서 거의 완전 바닥부터 생각하면 지금 거의 10배 가깝게 올라온 주식인데 지금부터는 뭐 기본적 분석을 분석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대응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신호를 준다라고 하면 갭상승을 줄 거예요. 갭상승. 네, 갭상승 제 기준으로는 한 7에서 8% 정도의 갭상승이 딱 아침 시초가부터 나오면 그거는 일단은 무조건 몰라도 반은 팔고 갑니다. 네, 그게 아니면 일단 홀드고 그리고 나서 또는 종가 기준으로 뭔가 아침 10시 기준으로 거래량이 지금 이 거래량이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한 6천억 터졌죠. 네. 오늘 5,900억 정도인데요. 아침 10시 됐는데 이미 거래량이 한 1,000억 나왔다. 그럼 진짜 조심해야죠. 네, 그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런 케이스 봤잖아요. 두 가지 딱 우리가 사례 본 게 삼성전자, 제가 쥐어짜기 같은 거래량 여기서 뭔가 올라가다가 막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첫 번째 고점 기술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대응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이제 고점 거래량으로 보는 고점 신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카카오였죠. 카카오. 여기서 대량 거래 음봉. 이거. 이게 갭상승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음봉 터지면서 거래가 나왔던 거.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뭐 기업 가치와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이게 고점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이게 두 개 중에 두 개 사례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좀 신호를 주면 오히려 좀 매매하기 편하죠. 갭상승이 빵 나오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뭔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나왔을 때가 제일 판단하기 좀 편하죠. 네.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이 주식이 얼마나 갈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한 그러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이 위메이드가 꺾이면 이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섹터 자체가 이제 꺾이는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소멸이 돼야 그 다음에 차기 지도주로 그렇죠. 생명력이 또 그렇죠. 이전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풍선 효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차기 주도를 찾는 차원에서 위메이드가 언제 꺾이느냐 이걸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주도주로서 봐야 돼. 그러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다른 종목 다 죽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을 다 빨아들이니까 작년같이 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을 뺀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도 시장에 뭐 시간에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메타버스나 가상화폐로 엮여 있는 주식, NFT 관련 종목들만 지금 시장에 또 좀 사실 센 모습들이고,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이 주식이 좀 쉬어가는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다른 쪽이 뭐가 튀어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는 이제 좀 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튀어나왔을 때 바로 살 수 있는 현금을 준비해두자. 현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놔야 되죠. 그렇지. 뭐가 뭔지 그럼요. 모르지. 갑자기 뭐 오른다고 해서 이게 그럼요. 주도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럼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거는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고 섹터별로 싹 공부를 해놓고 내년에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좋은지 공부해놓고 이제 거기서 왔을 때 좀 자신 있게 치르는 거죠. 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시장 특징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순환매 그렇죠. 성격으로 좀 순환매 성격으로. 올랐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 기술적 반등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은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워낙에 그리고 다 대부분 종목들이 역배열 상황에서 이제 올라오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항에 어느 정도 닿으면 뭐 20일 저항이든 60일 저항이든 또는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닿으면 뭐 조금씩은 쥐었다가 매매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올라올 때 이제 내년 성장률도 좀 같이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중소형주들은 사실 조금 대응하기 좀 어렵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사실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은 들어왔어요. 근데 11월, 12월 달은 기간 이제 시기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좀 반영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